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 선박 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중동 상황 참여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박 나무호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피격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우리 그 선박 측에서는 정박 중. 네, 정박 중이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얘기를 좀 믿어야 되는 건가요? 현재 가장 정보가 많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미군이겠죠. 네.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모든 레이더망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기에 그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현재까지는 운용사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말이 더 맞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정황 증거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빼낼 거라면 왜 우리가 특사를 보냈으며 왜 아락치 외무상과 얘기를 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행동이 없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왜 우리 정부가 안 나서서 빼지 않냐라고 비판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하고 그리고 외교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저희가 좀 경청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그 해운사가 얘기하는 정박 중에 이런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지금 현재까지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도 이번 사안을 우리가 또 호르무즈 작전에 또 참여를 해야 한다. 이 부분과 또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상황에 뺨을 맞은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던졌지만 뭐 그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거든요. 예. 지금 그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있는 선박이 한 2,000척 되는데 그 국적으로 따지면 한 87개의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작전이 나왔을 때 지금 미국이 한번 세게 밀어붙여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나온 안들은 보면 조금 맥이 빠지는 안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층 그 방공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열어줄 테니 지금 그 87개 국가들이 자기 선박을 끄집어내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그 선박사나 해운사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는 물건들이 다 실려 있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 그 선박의 컨테이너가 떨어졌다든지 공격을 나서 파괴되면 미국이 배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박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정말 1대1로 우리를 보호해서 끄집어내주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해운사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프로젝트 프리덤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보고 있는데 나름 군사작전을 세게 하려고 그런 공중구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15,000명을 파병했고 150대의 그 항공기를 우리가 계속 24/7 그러니까 계속 돌리면서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해운사들이 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했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다. 요번에 공격을 당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아직 그 조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말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냥 이게 우리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거 이란의 공격이 맞았고 이거는 공격이 맞으니까 니네들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이르면 7일에 두바이 항해 이제 예인이 되고 우리 조사단도 가서 이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란이 우리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관영 매체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식 입장도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날 때까지 이렇게 모호성을 가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 프로젝트라는 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척이 성공적으로 나오긴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사는 이 두 척이 나간 것만 갖고는 그게 자기네들도 안전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대.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이란이 이런 식으로 하는 작전 능력이 아직도 갖고 있나 보다. 이런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 해운사나 그런 선박들은 운행하기가 더 움츠러들거든요. 그럼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라든지 우리가 했다라든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면서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계속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투자나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항상 그 막는 요소가 되는 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다분히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차피 자유항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무즈 자유 프로젝트로 미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제력을 뺏으려고 하니 우리는 그냥 조용함으로써 이 통제력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용하면서 지금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지금 미국이 두 척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건 이란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두 척이 나온 것을 그 머스크하고 선사가 밝혀줬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호르무즈 통제권은 나한테 있고 우리가 공격하고 너네들이 미국이 뭐 자유 프로젝트를 해서 내본다고 하지만 한국을 봐라,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우리가 공격했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의 그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결정될지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 자체가 지금 선언한 지 이틀 후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이틀 후라서,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꼈던 거죠. 실효성은 없고 이런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안에 2,000척이라고 하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배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두 척, 세 척을 뽑아낸다 한들 요번 우리 HAHM 나무호 같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선사와 보험사는 더 얼어붙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프로젝트 프리덤 별거 아니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더 이란을 더 북돋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너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수 지역을 넓히겠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만 우리가 통제권이라고 했는데 넓혀서 지금 후자이라 항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석유 송유관 우회 시설까지 우리가 다 틀어지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확전의 분위기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도 없는데 문제만 uncertainty, 그냥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적정한 선에서 지금 뭐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으니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멈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그 해운업계나 보험업계에 이번 그 해방 프로젝트가 혼선만 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고 있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이틀 동안 얼마나 크게 변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란 측에서 많이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5년, 20년 해서 처음에 이렇게 부딪힐 네네. 때 이란은 5년, 미국은 20년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15년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름 그 물밑에서는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이 협상을 막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봉쇄, 그러니까 이란이 통제권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인정 안 하고 협상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핵보다는 그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협상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을 가장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장 들어가기 전에 니네들이 자꾸 통제권을 주장하는데 그걸 그 지렛대를 부시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더블 봉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이미 그 물밑에서 이란 핵 관련한 거, 감시나 감독,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락치 그 외무상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면서 나름 대화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귀해 보면 푸틴 대통령이 미국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농축 우라늄 반출 관련해서 우리 러시아가 역할하고 싶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넌 우크라이나 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치고받았던 거 보면 네. 핵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협상이 안 되는 것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이란이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협상장에 들어가냐 아니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게 통제권은 이란에 없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그렇죠. 건데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좀 선후 관계가 맞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지금 미국 유가만 더 오르게 생겼고 하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그냥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닌가. 뭐 협상이 잘 진행되는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예. 그것 때문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견이 근본적으로 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우선순위. 하고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핵 협상을 하냐 네, 이 부분의 맞습니다. 문제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호르무즈 문제가 풀린다면 이란으로서도 핵 협상을 먼저 할 수도 있을 지금 상황인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란의 그 9개 안을 보면 그 9개 그 안을 보면 이제 14개 안을 보면 예. 죄송합니다. 14개 안을 보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할 테니 경제 요인이 뭐가 올지를 얘기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 여는 거는 협상 들어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거야라고 예.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게 되면 그러면 아마 그게 풀린다라는 것은 경제적 유인을 받고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을 받고 핵 협상하면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단 이거는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떼어주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분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이란의 인내 외교하고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란의 이 인내 외교라는 게 어떤 뭐 양탄자 전략에 빗대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언론들은 지금 그 강경파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락치 갈리바프 다 잘리고 이제 강경파가 득세해서 다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양탄자 전략의 핵심은 아락치입니다. 왜냐하면 아락치의 아버지가 양탄자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락치가 아버지가 그렇게 양탄자 거래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갑자기 아락치가 지금 없어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바이디나 이런 강경파에다 밀려서 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전략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아락치로 대변될 수 있는 양탄자 전략에 밀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지 부조화가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지금 강경파와 협상파가 나뉘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강경파의 레드라인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하니 야 지금 상황에서는 너네들 협상파 가만히 있어. 지금은 싸울 때지 협상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바이디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혁명 수비대의 목소리가 올라간 거지만 네. 지금 뭐 아락치가 그리고 외교부가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락치 아버지인 예. 그 양탄자상의 그런 전략에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자꾸 이란은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그 전언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협상 근데 물론 이란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건 네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이란은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동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아프가니스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처음에 부시 행정부한테 지고 탈레반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You have watch, I have time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시계가 있지만 나는 시간이 시간이 있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중동 그 아랍 상인들의 그리고 그런 중동 상인들의 그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간 선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 측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렇게 보도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또
공격을 당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란이 공격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또 이걸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그 계속된 부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란이 공격을 했죠. 이란이 공격을 하고 뭐 15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세대 드론이 갔다 오는데 누가 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쏜 건 맞는데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UAE를 공격 대상은 안 했는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갑자기 하고 휴전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가 조금 분절화돼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말을 100% 믿어주자면 지금 다 분절화된 각 그 31개 주의 그 혁명수비대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한 사령관이 지역 사령관이 이거는 지금 위협이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제권 밖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란이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모호성으로 아니 이게 우리가 절대 UAE는 공격 대상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 저런 식으로 휴전이나 그런 조건들을 다 어겨가면서 자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니까 그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지금 통제권의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유항행을 뚫어내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하니 너 자꾸 이러면 우리가 지금 안쪽 호르무즈합 안쪽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되고 외부 호르무즈협 바깥쪽까지 공격을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그 얘네들의 생명줄인 그러니까 우회로 그러니까 아부다비 그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한 400km 되는 그걸에서 호르무즈협을 가지 않고 빼낼 수 있는 150만 배럴 정도 하루에 하는 거를 내가 공격해서 이것도 흔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근데 이거는 갈리바프가 그 X에 올린 것처럼 우리가 뭐 호르무즈협 다 안 막았다. 그다음에 송유관 우리 아직 공격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지금 뭐 동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얀부항까지 연결된 동서 파이프라인과 이 파이프라인이 나가는 그 푸사량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거를 완전히 막을 역량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UAE에 대한 공격은 거기서 그렇게 일어났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UAE는 뭐 적극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의 이런 국제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휴전 파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주변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지 않고 휴전은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내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지금 짚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휴전이 깨져버리면 이게 지금 출구 전략 하에서 이게 작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출구 전략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UAE 입장에선 다분한 공격인데 지금 트럼프 이거 공격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되게 어떤 인지 부조화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나는 시간은 내 편이고 뭐 탑 탱크가 돼서 저기가 이란 폭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양쪽이 다 지금 다 위험한 상황인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 전에 아락치 외무장관이 먼저 중국을 갔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미 푸틴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다 냈고 푸틴 대통령의 그 담화문을 보면 미국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욕을 먹었지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반출할 생각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이 농축우라늄 반출 관련해서 도움이 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그 계획들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대 그 핵 협상 안 한다라는 거 아니고 동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할 테니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들하고 지금 당연히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파는 석유의 90%를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지금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의 1대1로 연결된 여러 가지 내륙망으로 받으려면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후견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재밌는 것이 이란을 이용해서 소프트 밸런싱, 미국과 연성 균형을 항상 맞춰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강하게 대립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상당히 그 이란을 이용해서 항상 억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간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니 후견인을 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게 너네들의 이 이익들이 여기 그 중동 걸프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하고 자기들의 그 핵 협상 플랜들을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야기된 부분도 다 전달함으로써 뭐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의 공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핵 협상 국면에서 여태까지 그 오바마 행정부가 성공적이었었던 거는 E3,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콱 틀어지면서 미국 편으로 끌어당기고 협상장에 들어가서 승리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 영국과 사이가 지금 독일과도 상황이 너무 멀어졌죠. 좋지 않아서 지금 이 구도상으로는 이란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 핵 협상에 들어간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이란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뺏어내야 되니까 또 이런 삿바 싸움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과 관련된 얘기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